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정치 채널 라운드업입니다. 오늘 정치권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거대한 후폭풍과 야당 내부의 극심한 갈등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1심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판결이 맞물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과연 사법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정의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내홍이 폭발 직전입니다. 그럼 각 진영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보 진영 유튜브와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법 쿠데타라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또한 뉴스공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며 전월세 폭등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팟빵 매불쇼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기만적인 행태를 폭로하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뉴스는 명태균, 김영선 씨의 수억 원대 비리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분노했습니다. 열린 공감 TV 대아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특정 인사들을 일본 재단 프락치로 규정하며 매국 행위라고 주장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픽스에서는 장동혁 의원의 히틀러 발언으로 발칵 뒤집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없는 현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탄지방송국은 김건희 씨 관련 판결을 실수라고 표현하며 과거 사법 판단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국제 금쪽이라고 칭하며 현 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보 커뮤니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리웹 정치 유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치매 환자 재산 관리 정책을 사유재산 침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대통령을 킬 제명이라 부르며 안보 불안을 제기하는 등 비판적인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의 유머와 89음가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한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사법 정의가 실종됐다는 개탄과 함께 주가지수가 폭등했음에도 언론이 폭락 타령만 한다는 편파 보도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앙 정치사회 다짐에서는 윤석열 내란 판결을 사법부 쿠데타로 규정한 김용민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며 민주당 지도부가 개혁 입법에 소극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장기 보유공제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중도 성향 채널과 커뮤니티입니다. 양쪽 진영의 격한 대립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각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벤 오픈 이슈 갤러리 벗에서는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의 무기징역 판결과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나란히 언급하며 사법부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동혁, 송원석 의원의 맡은 물가 점검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정치 공방보다는 민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을 보여주었습니다. MLB파크 불펜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견제 없는 독립이 부패로 이어졌다며 사법부 개혁의 시급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를 의식해 조국 당과의 합당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정치적 셈법을 분석하는 글도 주목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갑 센터필드 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자리 없으니 창업하라는 발언을 미친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비주류를 숙청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적 운영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담창름한 여의도번은 다소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기자들이 정치 현안을 다루면서도 교회 이야기나 가벼운 장난을 섞어 딱딱한 정치 평론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시도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진영 유튜브와 커뮤니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과 야당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펜앤마이크 TV는 이재명 정부의 환율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으며 쿠팡 정책으로 미국의 응징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정부가 충격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꼬리은 현 시대를 자산 붕괴와 투기 종말의 좌파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관과 연기금까지 동원해 주가를 방어하는 것은 기만적인 시장 조작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신의 한수 박박도는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 투표 추진을 야당 앞잡이의 꼼수라 비판하며 그의 행보 때문에 국민의힘 해체 요구까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내부 분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신의 한 수는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 및 체포에 임박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보수 강경층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승희 변호사. 채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꿀 빨고 배신했다. 당장 나가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오세훈, 이준석까지 배신자로 규정하며 보수 진영 내 분노가 상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셋볼쿰 1배저 장소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해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주류 언론을 노론에 비유하며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시민들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심판하고 반드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권이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전통과 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으며 야당은 대안 세력으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함께 야당의 뼈를 깎는 자기 정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의 정치 채널 라운드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